공장이라는 거는 빌려 쓰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제조업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 사업도 성장을 하지만 내 자산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공장을 운영의 공간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도구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공장을 매입하실 때부터 안전 마진 자체가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 이 정도는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매입 원가가 정말 안정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형입니다. 제 방송을 주로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공장이나 창고를 사용하시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제조업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제 주변에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창고를 이용해서 유통업, 3PL, 이커머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한테 항상 공장을 사야 된다, 창고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장이나 창고를 쓰시는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 왜 우리가 공장이나 창고를 투자를 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가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제조업을 운영을 하면서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거는 뭐 좋든 싫든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가공장을 가져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으로 돈 번 게 아니라 공장 소유 해가지고 공장을 팔았더니 돈을 벌었다. 진짜 이런 얘기 하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물론 현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입장도 아니고 공장을 매입해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공장을 임대를 해주고 있고 토지를 사서 인허가를 받아서 공장까지 지어서 공장을 분양하는 공장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알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에는 이 제조업이라는 게 사업 운영만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해가 갈수록 원자재 상승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인건비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원자재 값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는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겁죠. 근데 수도세, 전기세,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도 매년 우상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이 원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원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내 마진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이제 현재 현실이죠. 그러니까 원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마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 손에 남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실제로 제조업을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년, 6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그 세월 동안에 이런 변화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정통으로 맞아가면서 그 난관을 뚫고 운영을 해오시고 있는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로 얻어가지고 운영을 해오셨다. 그러면 10년간 낸 나의 임대료 총액이 얼마일까 계산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월세가 예를 들어서 600만 원짜리 공장이나 창고였다 하면은 1년에는 한 7,20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지출을 하게 되시죠. 근데 이게 10년이면 무려 7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7억 원이 넘는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허공으로 날아간 돈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하늘 높이 허공으로 날아갔냐?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의 주머니로는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공장을 임대를 해서 빌려주고 있는 이 공장의 주인, 공장주한테 10년 동안 7억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말인즉슨 이 금액 전부는 남의 자산 형성이 되는데 일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10년 동안 제조업 운영하면서 임대료 내면서 공간을 빌려 쓴 것밖에 없었는데 그 7억이 넘는 돈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자산 형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까지 듣고 나니까 밀려오는 이 허탈감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임대료로 자가 공장을 사는데 그 금액을 투입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내 명의, 내 사업체의 명의 이런 걸로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내가 10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도 이 공장의 값 자체는 우상향을 쭉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그만큼 쌓여왔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10년을 사업 운영하면서 임대로 쓰는 대신에 내 공장을 대출을 받아서 소유를 하면서 사업 운영을 했다? 그러면 이게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공장의 값은 상승을 해왔죠. 그런 공장을 매각하거나 내가 이제 다른 더 큰 공장으로 옮겨간다 아니면 작은 공장으로 규모를 줄여서 간다 라고 했을 때 기존 공장을 매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임대를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보유하는 그 기간 동안 공장의 값이 상승을 하면서 내 자산이 증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게 또 뭐가 하나 있죠? 담보 가치가 상승을 해요. 내가 5년 전에 공장을 샀을 때는 5억짜리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5년이 흘러서 보니까 얘가 이제는 8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장을 샀을 때는 5억에 80% 대출을 받아가지고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취득을 했었다. 근데 지금은 8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80%를 하게 되면은 6억이 넘는 돈입니다. 한 6억 4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았던 금액은 4억이고 현재의 담보 가치를 봤을 때는 최대 6억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억 4천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운영 자금이나 여유 자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내 사업의 규모, 나의 현금 흐름, 현재의 이율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무리 없는 선에서 대출을 쓰셔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유사시에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추가로 확보된다라는 유동성의 확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나한테 마음의 여유를 주게 되는 소중한 부동산인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그동안 꾸준히 봐오셨던 제조업 대표님들이라던가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도 결국에 키포인트는 내 사업소득과 나의 자본소득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내가 꺼놔야 돼요. 기존에는 우리가 제조업을 운영만 하면서 공장은 임대로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내 사업 소득에만 의존을 해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조를 바꿔야 되죠. 공장을 운영하는 거는 똑같지만 이게 이제 내 명의로 된 자가 공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소득과 이 공장 자산의 상승, 다시 말해서 이제 자본소득이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무조건 같이 가져가는 게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이거를 내가 모르냐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를 나도 알고 있다. 근데 제조업을 운영을 하면서 현실상 여력이 안 되거나 아직은 내 공장을 매입해서 자가 공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진짜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자가 공장을 마련하기 아직은 어려운 상황도 있으실 거고 막연하게 아직은 내가 공장을 살 때가 아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이거는 이제 조금 나뉘기는 하겠죠. 근데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진짜 이 점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는 자산, 이거를 갖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장이나 이 창고라는 부동산, 요거의 특성상 결국에는 진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자산이라는 거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값 자체가 토지값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공장 건물이 앉아있는 토지, 이거를 100% 내가 소유를 하고 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공장 건물이 앉아있는 토지는 하방 강직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 투자 같은 것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내가 샀을 때는 14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락장이 오니까 뭐 한 9억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또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11억까지 올랐다가 또 한 10억 5천, 9억 2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또 되니까 이게 11억, 12억, 13억 올라가면서 야 이제 한 13억 5천까지 이제 오니까 거의 이제 내 샀던 금액 전고점을 앞두고 있다. 뭐 요렇게. 근데 이게 이제 몇 년의 세월이 걸릴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느끼는 거는 내 돈 주고 샀을 때는 14억이었지만 이게 갑자기 9억이 됐다가 10억이 됐다가 9억이 됐다가 13억 5천이 됐다가 이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공장이나 토지, 창고는 토지를 100% 끼고 있기 때문에 값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공장값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토지의 100% 면적을 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토지는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적어도 내가 샀던 금액보다는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이다. 이 자체가 상당히 공장 창고를 소유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장을 내가 실제로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가로 소유했을 때 생기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공장의 값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금리에 따라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임대료보다 비쌀 때도 있고 임대료보다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비싸지 않게 제대로 된 값에 아니면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고 제조업들도 많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창고를 시세 대비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저렴하게 우리가 금매나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내 매입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금액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로 내는 매월 지출 금액이나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 비용이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대출 이자가 임대료보다도 저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찾아보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 매월 지출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우리 대표님들 그러시면은 안 되겠지만 위기 시에는 이 공장이나 창고를 매각을 해서 내가 몇 년 전, 10년 전, 15년 전보다 샀을 때보다 무조건 파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익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 퇴로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툴을 하나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장의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담보 가치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받았던 대출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 매년 어때요? 정책자금이나 지원자금 이런 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알아보고 내 사업 운영하기에도 바빠 죽겠지만 그런 정책자금이나 지원자금을 통해서 진짜 수여를 받아가시면서 매년 운영을 해오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공장을 담보로 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거는 내 현금 유동성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은퇴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샀던 금액보다 공장 창고의 값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각을 해서 그 차익을 또 내 노후 설계에 반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노후 설계 자체가 어느 정도 자동화되는 윤택함이 더해지는 그런 도구로서도 우리가 공장을 자가로 소유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공장이라는 거는 빌려 쓰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제조업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 사업도 성장을 하지만 내 자산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공장을 운영의 공간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도구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투자하고 결국에는 이게 공장을 사서 내가 제조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제조업이나 유통을 하시는 분들에게 임대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유 기간 동안에 보유할 수 있는 그 힘,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토지값도 상승을 하고, 그러면 공장이나 창고의 값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장을 내가 샀던 금액보다 매도를 하면서 그 시세 차익까지 얻어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장을 일반 매매로도 살 수 있지만 이 경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정말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제 방송에서 공장 경매 물건들 이런 거 현장 나가서 분석도 많이 하고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분석도 많이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공장 투자나 공장 경매에 대해서 컨설팅 받아서 실제로 공장을 낙찰도 받고 거기 안에서 운영도 하시고, 아니면 공장이 일반 매매로 부동산에 나왔는데 이 공장이 정말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시세 대비 많이 비싼 건 아닌지, 공장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검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매입하실 때부터 안전 마진 자체가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 이 정도는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매입 원가가 정말 안정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사서 공장을 개발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위치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축 공장을 개발을 해서 이 공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급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 공장이라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투자, 내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제 주변에서 실제로 공장이나 창고를 운영을 하시면서 제조업이나 유통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박혀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랑 일맥상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제 방송을 꾸준히 보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인 중개사도 아니죠. 저 역시도 공장이나 창고를 실제로 투자하고 임대를 주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전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물건에 대한 장점만, 그리고 다 물어보면 요즘에 다 이 정도 가격은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싼 게 없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이나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있는 그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아, 이런 공장은 투자하셔도 괜찮다, 매입하셔도 괜찮다,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 정도면 시세 가격이다, 아니면 시세보다 얼마 정도가 저렴하니까 이거는 잡을 수 있으시면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이런 피드백들을 정말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해드리고 있죠. 저한테 컨설팅이나 상담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공장 경매 물건이나 인사이트를 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